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양 짚라인 공사 중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기존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짚라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드러난 건 지난 2021년 12월.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업체를 찾는 작업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져 오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됐고 공사비 회수 등의 후속 절차도 최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4억 5,300만 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 광양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짚라인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적절한 업체를 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출발 때와 도착 때의 높이와 구조가 기존 업체의 공법에 맞게 시공돼 있어 선뜻 후속 공사를 맡겠다고 나설 새로운 사업자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을 보강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어차피 자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현장 설명회도 할 거고요. 광양시는 조만간 공법 선정위원회를 열어 짚라인에 적용할 공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곧바로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산단 임직원 자녀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설립된 여도 초중학교는 지역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 공립화 요구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 여도학원의 법인 이사회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사실상 공립화 전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측은 사립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엇갈린 모양새입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법인 여도학원의 여수 여도 초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40여 년 전 최초 설립 당시부터 산단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사립학교로 지역 내 귀족 학교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산단 임직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선발 기준은 지역 내 공립화 요구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전체 운영 예산의 75%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점도 공립화 여론에 힘을 보태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오랜 기간 정체되고 폐쇄적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갑질과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공립화 요구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법인 이사회 측도 최근 교육청에 학교를 기부 찬합하는 방식으로 공립화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은 오는 5월 10일 이사회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립화 추진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남도 교육청의 심의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법인 해상과 학교 공립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인 해산이 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절차는 이제 도교육청으로 이제 넘어가서 도교육청에서 해산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이제 심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공립 전환에 대한 역시 타당성 및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 측은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도학원의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소멸도 막는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을 공립화 찬반 설문조사 형태로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들의 의견 나눔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학교에서 보냈다는 설문지보다는 이익단체에서 보낸 설문지로 느껴졌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적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않냐. 그렇게 설문을 하는 것이. 지난 1980년 여수 산단 내 기업들이 출자해 여도 초중학교를 개교한 학교법인 여도학원. 그동안 여도학원의 공립화를 통한 산단 기업들의 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법인 이사회가 이번에 어떤 최종 결론을 도출할지 지역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최근 우주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첫 민간 발사체의 성공 발사를 축하한다며 민간 발사장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 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을 축하한다며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인근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에 이어 최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돼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순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원 의원은 정원의 도시 순천시가 탄소 중립 전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연속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미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연 기자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학버스가 필요한 원거리 통학생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개발되는데도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당국이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멀리 떨어진 기존의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체 심의를 통해 원거리 통학 대책을 신축 아파트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아파트 14곳의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다가 학교가 찾아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먼 거리로.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통학 대책에 책임을 지우고 교육청 자체 심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통학버스 운영 방식은 원거리 통학생 간의 차별 논란과 학부모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지자체들의 해결 사례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3년 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 통학거리가 1.5km가 넘는 초등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산 중구와 경기도 용인 등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통학버스의 필요성을 인정해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전라남도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제공 관련해서는 학교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행정을 해야 한다 봐요.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봄 행락철과 농사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전염병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봄부터 초여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야외 활동 때 긴 바지와 긴팔 옷을 갖춰 입고
기피제를 뿌리거나 풀밭과 풀숲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산책대에도 진드기가 옮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섬 주민 통합 의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의료 취약 지역 섬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애양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봉사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오늘 남면 안도리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0차례 100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관내 섬 주민 400명에게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MBC 시사 용광로가 오늘 밤 첫 방송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용광로에서는 축제가 돌아왔다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봄물처럼 쏟아지는 지역 축제의 허와시를 따지고 성공 조건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호남 MBC 3사가 함께 만드는 시사 용광로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의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늦은 밤 시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과 욕설 또 협박을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의원의 갑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목포시의회의 올해 첫 시정질문장. 고경욱 시의원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입을 뗐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탄 문자에 떨어야 했던 새벽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절로 떨려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정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10시 3분 고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공무원이었습니다. 고 의원이 늦은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 밤길을 조심해라, 고 의원 소유의 영업장을 폭파하겠다, 둔기로 때리겠다는 문자와 전화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정을 넘긴 12시 28분까지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 17개가 고 의원 전화에 찍혔습니다. 삽을 들고 쫓아올 것도 같고, 사업장을 폭발을 해본다. 이런 등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어들 시의원한테. 고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던 공무원은 목포시청 6급 김모 팀장. 김 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뒤틀린 감정은 지속적으로 고 의원으로부터 행해진 갑질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38명의 위원 중 6명이 임기 만료로 해촉됐는데 특정 위원회 해촉 문제를 놓고 고 의원이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시의원의 권한인 자료 요구 형식을 빌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고 목포시의회 공무원 노조도 전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학교 공기청정기의 신속한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일부 공기청정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15개 교육지원청에 해당 제품 12,839개에 대해 사용 중지와 계약 해지를 하고 재설치를 위한 계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현장 설치 시 현장 검사와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2분기에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6으로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38.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물가와 금리 인상이 38%, 원부자재 가격 수급 불안이 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능가사 템플스테이와 벌초 대행 서비스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고흥구는 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고흥 8경 구미 재정비 용역과 연계해 이 같은 추가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능가사 템플스테이는 국내 최대의 단일 면적을 자랑하는 파령산 편백숲과 어우러진 산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0명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KTX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평균 KTX 이용객 수는 광주 송정역이 11,444명, 순천역 4,834명, 목포역 4,23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하거나 늘었습니다.